예. 아니 우리 정우택 의원님이 좀 나중에 오셨지만은 순서대로 개회사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께서는 충북 청주 출신의 예. 그러세요. 그럼 권은희 의원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대구 북구 갑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LED 보급협회 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경북 경산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기록까지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며칠 동안 열대야도 계속됐고요. 이럴 때 우리가 전력 소비도 함께 최고치를 기록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도 강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원전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영광 5, 6호기 중단돼 있고 4호기도 지금 부품 문제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원전도 지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영부에서는 전기를 절약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내복을 껴입자 해서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 꼭 내복 입고 지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거, 생산 공급해 주는 거, 또 하나는 쓰는 전력을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정책으로 소비를 줄이는 어떤 정책도 많이 하지만 생산을 하는 정책을 지금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정책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LED 우리 전력 소모량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기억에 한 18%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LED로 바꾸면 적어도 반 또는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면서 우리 가정의 전력 양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력 양계로 바꾸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면서 피크 타임이나 이런 시간과 계절에 따라 전력 요금을 차등을 둠으로써 우리가 직접 우리 전력 소비량을 보고 세이빙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렇게 전력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소모하게 돼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도 전력이 분명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서 바꾸기에는 좀 가격이 비싸고 등의 가격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기축 건물에는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만큼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친환경 녹색 성장에 앞장서는
LED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현명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님과 사실 요즘 새누리당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여러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써 있는 걸 봤는데 이 전력 대란의 대안이 과연 뭐냐? 여러분 당연히 LED라고 여기다 크게 써붙이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또 금년 1월에는 특히 가장 피크로 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력 대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급을 또 늘리기도 또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또 현명한 우리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공공 분야는 물론이고 아직 여러 가지 좀 더 품질 향상이라든지 또 제품 가격을 더 낮춰간다면 아마 민간 부분도 이제는 LED를 쓰는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력 대란을 또 앞에 두고 걱정하는 시점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LED를 써 나가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앞으로 우리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의 정책을 펴는 데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공 계열의 출신으로서의 전문 경영인 또 이 정책에 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런 삼박자를 갖추신 우리 지경위의 아주 보배이십니다. 근데 오늘 권은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주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한표 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저쪽에 민주당의 우리 전정희 의원님도 오신 거 이렇게 뵈는데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특히 또 오늘 보급협회 우리 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서 우리 전력 대란을 슬기롭게 이겨가 나가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고 유익한 세미나가 열려서 우리 많은 분야의 정책 분야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호 한국 LED 보급협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김기호 회장님은 전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지내시고 현재 절전을 위한 LED 보급 사업에 힘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LED 보급협회 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우택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전력 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력 대란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기존 조명 대비 탁월한 절전 효과를 지닌 LED 조명의 보급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 분야에서 전기 소비를 절감하는 것은 국가 전략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전국 41개 국가 산업단지 내
공장 등 LED 조명 보급 계획, 지자체의 LED 가로등, LED 보안 등의 교체 사업, 한국 LED 보급협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국 공용주택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조명 교체 사업이 소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전력 대란의 좋은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국내 LED 시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본 세미나를 계기로 전력 대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대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력 대란 LED가 대안이다 관련하여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이재홍 사무관님께서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굳이 화면 보이면 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이재홍 사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전력 수급 담당 사무관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력 수급에 대해서 고민이나 걱정이 가장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하나의 좀 실마리를 얻어가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좋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계 전력 수급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넘겨주십시오. 예, 또 다음. 예, 우선 되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겨울철 최대 피크 수요인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예비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8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비력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가 좀 가파른데 이게 사실 저희 산업 경쟁력이나 서민 생활과 전기요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전기요금을 유지해 와서 전력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그게 하나의 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특히 이번 동계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영광 원전 3기가 정지해가지고 진짜 유례 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비력이 12월에는 171만, 1월에는 127만 킬로와트까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수급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저희가 13년 말까지 한 7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신규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는 전력 수급 상황이 상당 부분 호전이 될 것인데 그래서 아마 13년까지는 계속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겨울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다음 여름은 이번 겨울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근데 동계 수요는 동계 수요만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보자면 월간으로 보면 항상 전력 피크가 1월 둘째 주에서 2월 첫째 주에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한파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에도 상당히 추운 건 마찬가지나 그때는 연말 연초 기간이라서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다음에 주간으로 본다면 월요일과 목요일의 피크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 사이에 기상청에서 예측했었던 기온이 2, 3일 후에 큰 폭으로 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하계 같은 경우도 8월 6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의 단계로 처음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업량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금요일 이후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몰아서 조업을 하지 않고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조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때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고요. 일간으로 본다면 오전 10시에서 12시와 오후 5시에서 7시 두 차례 피크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피크치가 12월 달에는 오전 오후가 거의 비슷한데 1월로 가면 갈수록 오전 피크가 오후 피크보다 한 100만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피크는 오전에 발생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문별로 보자면 산업계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94%가 조업부하입니다. 대부분 조업부하이고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피크가 분명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10시, 그 다음에 15시경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 94%의 조업부하를 다른 시간으로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느냐가 산업계 대책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수요의 23%인데 그중에 절반이 난방부하입니다. 난방부하이고 9시부터 18시 정상적인 영업시간이나 이제 조업시간 중에는 피크가 없이 사실 균등 수준의 최대 사용량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이 난방부하를 전체적으로 모든 시간대에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정에 계신 분들이 낮에는 뭐 학교에 가시거나 뭐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회사를 가시기 때문에 부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부하가 급증을 합니다. 오후 피크 부하가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다 생활 부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용량에 대해 많은 수용가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얼마나 생활 부하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대책 부분입니다. 저희 목표는 예비력 400만 이상을 상시 유지를 하자는 것이고 저희가 11월 12일부터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원래 예년 같으면 12월 초에 돌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력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좀 도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용한 공급 능력은 최대한 이끌어내는 건 당연히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급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부하를 최대한 낮추자.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깔고 들어가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수요 감축, 이제 수요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요 관리를 통해서도 예비력 400만 원 확보를 할 건데 갑자기 대형 발전소가 불시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습적인 한파 아니면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막 2, 3주 동안 지속된다든지 이런 특이 사항이 가가지고 수요 감축을 통해서도 400만을 유지를 못한다. 이러면 저희가 마련한 비상 대책을 통해서 400만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 공급 능력 극대화입니다. 우선 영광원전이 지금 3기가 정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한 암정 검증을 바탕으로 영광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재가동 여건을 우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한 공급 자원은 최대한 모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가발전기 중에서 구역전기 사업자와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상용발전기 추가 발전 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 복합발전소를 저희가 조기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몇 달 당겨가지고 조금이나마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고 남제주 내연발전소가 있는데 이거 폐지 시기도 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그게 석탄을 좀 고열량탄을 활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좀 증가시킬 계획이고요. 이거는 있는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아래 발전기 고장 최소한은 있는 발전소가 고장 나면 또 헛수고 아닙니까? 공급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선 주말 같은 경우 간이 정비를 활성화를 해가지고 고장을 예방하고 어쩔 수 없이 고장난 발전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긴급 정비 체제를 저희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발전사 간에 특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소모가 많이 일어난 소요가 많은 예비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 절약 대책인데요. 이게 첫 번째 보면 네이밍이 건강 온도 지키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규제입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인데 전기 다소비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은 20도,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규제지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규제라고 해서 지키라고 하면 사실 지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은 작년에도 18도를 준수하라고 했지만 제 책상은 한 12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식경제부 한 1층 같은 경우는 6도였습니다. 사무실이 주중에. 그런 여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과소비 관행 근절입니다.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같은 거를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과도한 네온 사인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관별 자율 절전 목표를 선언을 해서 계속 전력 사용 내용을 공표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자율 복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좀 난방 부하를 줄이는데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앞에 것들은 거의 규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민발전소 건설 운동인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싸 가자라고 이게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밀고 있는 캠페인인데 잘 굳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중에서 특히 일반용, 가정용의 일상생활에서의 부하를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로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공급 능력도 극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 감축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많은 혹시 기업분들이 오셨다면 한전에 수요 관리 제도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주간 예고랑 수요 입찰 시장을 통해서 불시에 한 200~300만 정도의 예비력을 확보합니다. 수요를 감축을 하는데, 이번에 겨울에 와서 강화를 한 수요 관리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당일 예고제라는 걸 신설을 해서 예전에는 하루 전에 수요 감축 물량을 확보를 했다면 이젠 3시간 전부터 수요 감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한전 직원 2,500명이 각 수요 관리 자원, 그러니까 해당 기업별로 저희 전담제를 실시해가지고 거의 급하면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읍소를 드립니다.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데, 이걸 통해서 수요 자원들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절전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되게 민감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1, 2월 중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3,000kW 이상의 6천여 개 대용량 수용가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피크 시간대 의무 감축을 이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규제 대상이랑 기간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0% 의무 감축을 부과했다면 이번에는 각 기업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부하 변동률에 따라서 의무 양을 할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전년 수준의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3,000kW 미만의 수용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이나 피크 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피크 시간대 부하를 비피크 시간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금 약관을 신규로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수요 감축을 한 이후에도 한파나 발전소 불씨 고장 등으로 저희가 예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비력 단계별로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관심 단계를 보자면 전압 조정인데, 이제 수용가에 공급되는 전압을 일제히, 근데 이제 또 수용가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하락시켜서 저희가 수요를 감축을 하는 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는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상 발전기 중에 좀 환경 오염이 덜하고 비상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일상용 부하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가동을 해서 수요를 좀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기존의 직접 부하 제어랑 긴급 자율 절전 제도라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합을 해가지고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긴급 수요 감축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 극대 출력 운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전기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출력을 단시간 동안 낸다는 겁니다. 이걸로 한 30만 kW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건 긴급하면 사용할 계획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단계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치안이나 소방, 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전을 우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국민 예고체계 정비인데,
저희가 이번 겨울에 전력 예보를 할 겁니다. 사실 여름에도 저희가 전력 예보를 했습니다만 여름에는 저희가 수요 관리를 한 후에 예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기 사정이 어렵다 여름에 떠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력이 100만까지 떨어질 수 있는 날인데 저희가 수요 관리를 300만을 해서 400만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범주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수요 관리 후 예비력이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기 별로 부족하지 않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수요 관리 전 예보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부작용이 있다면 국민들이 매일매일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 후로 하냐 전으로 하냐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단계별로 저희가 예보 조치를 할 건데 관심 단계로 떨어지면 TV 자막 방송을 보내드릴 거고요. 대규모 수용가를 47만 호, 이게 20kW 이상인 수용가인데 대상으로 한전에서 SMS를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47만 호지만 지금 한 100만 호까지 지금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단계로 가면 TV 속보 방송을 할 계획인데 이게 기존에는 그 아래 있는 경계 단계에서 속보 방송이 이루어졌던 거를 지금 주의 단계로 저희가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경계 단계는 민방위 사이렌을 송출하고 대국민 재난 문자를 송출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전력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 이수열 입지총괄과 사무관님께서 산업단지 LED 보급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이수열 사무관입니다. 저희 그 산업단지에서는 이제 동정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요. 그 점용 분야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그 LED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이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은 많은 이제 그 확대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검토 단계에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 그 산업단지는 이제 공장, 기반시설, 지원시설, 그밖에 주거, 환경, 의료, 복지시설 이제 복합 단지로 구축된 그 단지를 말합니다. 그 산업단지는 1964년도에 처음 조성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장 건평이 639평, 고용이 53명, 수출이 이제 3,2만 불, 투자액이 5,500만 원, 그다음에 기업 수가 300개 정도로 이렇게 작게 시작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그 산업단지 생산액이 985조 원이 됩니다. 지금 전체 해조업 생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수출의 73.6%, 고용의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소비는 이제 세계 10위인데요. 그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그 90년대 이후 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별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그 산업 부분의 그 58.6%로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에너지 부분의 국제 위상입니다. 그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이 이제 10위이고요. 그다음에 석유 소비는 9위, 전력 소비는 9위, 1인당 전력 소비는 15위, 그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1위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선진국의 경제 대국들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전력 소비가 많은 나라들은 주로 이제 산유국들입니다.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80%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이제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를 보겠습니다. 일본, 독일은 0.11이고요. 미국은 0.17, 일본은 0.56, 중국은 0.60인데요. 우리나라는 0.25입니다. 그 에너지 원단위는 이제 1,000만 불을 생산을 하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작을수록 좋은 단위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일본, 독일보다는 많이 낮지만은 뭐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나은 편입니다. 2011년도 작년도에 그 에너지 그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271.400만 TOE를 총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부문별로 보면은 석유가 38.7%, LNG가 17.2%, 유연탄 26.7%, 원자력이 11.9%, 뭐 이렇게 공급 받았는데 이제 전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제 그 소비 에너지를 보면은 산업 부분이 60.7%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가정, 상업, 수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부분이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뭐 13.5%, 상업 28.7%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36%를 차지합니다. 전체 전력의 31%를 차지해가지고 다른 어떤 산업 부분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제 산업단지를 그린 산업단지화 하기 위해 가지고 LED 보급이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하든지 뭐 전략하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LED 설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산업단지공단과 민간 기업이 LED 설치 기업을 SPC를 설립한 다음에 입주 기업에 LED를 교체해주고 전기 절감액을 해소해가지고 투자비를 환수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3 내지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ED 공정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입장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장에서 동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조명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 10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연간 한 42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LED 공장 등으로 교체할 때 과연 전기 절약이 얼마큼 될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1000평 정도 되는 공장에 250와트 공장 등이 100개 정도 달린다고 보면은 약 8천만 원 정도의 초기 설치 비용이 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올해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3년도 이후에 LED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LED로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경우에 13.7년 정도 되면은 이제 투자비를 전액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산단고에서 3 내지 4년 하는 거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LED 조명에 대한 좀 과제를 보면은 기존 램프를 왜 바꿔야 되는지, 바꾸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홍보를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80% 절약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기존 조명이 백일등이 아닌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형광등하고 이렇게 형광등이나 공장등하고 비교한 자료들을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 전력, 광효율, 연색성, 색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의무화나 정부 지원을 탑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이명기 도시빛정책 팀장님께서 빛을 통한 도시가치 재창조 LED 조명 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이명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LED 조명 오신 분들입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전등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 방전등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 없이 외국에 있는 슈레더라든지 오슬람 이런 데서 그런 리프렉터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램프를 제조한 걸 가지고 또 이 자체 등기구 개발 없이
그 외국계 수입에 쓴 그 세종로 대형 같은 그 반사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특히 그 주택가 빛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82년도에 그 확산형 조명 기구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시안 86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오늘날 이 빛공해를 양산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면이 밝고 이 상향은 상당히 어두워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역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건 누구의 잘못도 뭐 잘못을 글쎄요.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 잘못이 제일 크겠죠. 그다음에 제조사에도 물론 그동안에 연구 개발을 안 했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제3자 단가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그냥 그 나눠 먹기식으로 이제 오늘은 A 업체, 다음은 B 업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굳이 조명 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부전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LED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기대되는 그 요소죠 이게.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전에 그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배강이 없이 설치됐던 조명 기구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경부에서 그 기술 표준원 또는 뭐 LED 그 에너지 관리 공단 여기서 지금 그 고효율 또는 뭐 이 KS 인증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 가지고 다 되겠느냐 이런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뭘로 넘기죠? 그래요? 그냥 넘겨주십시오. 다음. 이게 지금 빛공해 개념도지 않습니까? 이 조명기구는 유효 조명기구는 그 이 에리어 부분에 있는 그 점선 안에 여기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적절한 조명입니다. 사실 이것을 벗어나온 조명들은 그 상향광이 되고 또 침입광이 되고 글레어를 유발하죠. 이 빛공해라면은 이런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LED 조명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현실을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는 이 LED 조명 기구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다음 넘겨보시죠. 9페이지 좀 줘보실래요? 이 경우는 지금 좌측에 있는 조명기구는 그 방전등입니다. 지금 메탈 할라이드 램프죠. 이 첫 번째 가로등과 끝에 가로등이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조명기구는 첫 번째 거는 보여도 끝에 가서는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조명기구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로 조명을 충족하는 조명기구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야. 그럼. 근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할 거냐? 저는 있을 수가 없다 봅니다. 다음 넘기죠. 이 사례는 지금 우이천에 제가 2011년도에 11월 달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좌측에 보면은 지금 이거 나트륨등 250W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제가 3.3km에 대해서 LED 70W를 이렇게 설치해 봤습니다. 그때 평균 노면虚도도 적정하게 나왔고 에너지 전략은 무려 70%가 됐습니다. 또한 상향 광속도 한 3%대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LED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배관 광학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진짜 독도는 뭐 일본 자기네 땅이 우긴다 하죠. 정말 곤란해 그러지 않습니까? 좀 곤란한 겁니다. 또 넘기죠.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비공해 방지법이 금년에 제정 공포돼 가지고 내년 2월 2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조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4개 권역별로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일종 지역은 산림 지역이 되고 예를 들면 삼각산, 도봉산 이런 국립공원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이 또 취락 지역이나 시설 지구가 있을 때는 이종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지역은 2종 지역, 주거 지역은 우리가 3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은 4종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향 광석비와 표면 휘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25칸델라파스칼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조명 기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금년도에 제가 그 지경부에서 국비를 10억을 받고 우리 서울시가 13억을 받고 구에서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3억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6개 구청에다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택가 비상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그 비공해 방지 조례에 의해서 그 모든 조명은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보니까는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었어요. 그럼 이 조명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상향광석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또 조명 영역을 벗어나는 후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프로드라이트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 영역을 지킬 거냐? 그 다음에 글레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안 맞으면은 케이스에서 인증해준 조명 기구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12월까지 이 기준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 만들어가지고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키고 내년 1월 달에 우리 그 LED 조명 업체하고 같이 한번 세미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좀 늦게 배정해서 이런 광학성 있는 등기구가 제조될 때까지 저는 한번 기다려보고 거기에 통과된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제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그 서울의 그 대한항공 앞에 오고 서서문로하고 대한항공 서서문로죠. 근데 홍대 앞에 오고 또 저기 통일로에 박수곡에 있는 데하고 조계사 앞에 여기에 4군데 가로등을 왕복 6차로 홍대 앞에는 왕복 10차로가 되겠죠. 여기를 그 업체 LED 보급협회에다 제가 협조를 받아서 한 군데 20개씩 조명 기구를 설치해 봤습니다. 이걸 왜 해봤느냐? 자치구에서 보면은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못 믿느냐? 예를 들면 그 보안등을 에스코 사업으로 한 5천 개 내지 10,000개를 했다 치자 이거죠. 근데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점점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전체를 다 바꾸게 돼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뭔 책임이 있겠어요? 징계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 제가 경기도의 공업협동조합에 가가지고 LED 조명 기구를 좀 표준화하자. 당신네들 금형 하나 뜨는데 1억 내지 1억 5천, 2억 든다는데 그럼 LED 업체 200개, 800개 업체면 1억만 잡아도 200억, 800억이다 야. 그럼 왜 이런 데 낭비하고 있느냐? 조명 기구는 표준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듈을 표준화하자. 그러면서 광학성을 좀 개발하라. 그럼 업체당 불과 뭐 한 돈 1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표준화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한 몇 년간 모짜리 헐듯이 인큐베이터식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짜리 해가지고 이양하지 않습니까? 그 자생력 있을 때 이양하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독자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모델을 개발해서 대회 국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한번 경쟁해라.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모델을 만들고 광학성을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손실이 없고 또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LED 조명기 만든 거 저희가 이제 물론 디자인 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디자인 인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이런 광학성 인증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가서 그런 얘기도 해보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국내에서 그렇게 4군데를 시험을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 종합균제도라든가 평균 취소라든지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눈부심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로조명에서 TI 눈부심 10% 이하로 하게 되는데 해봤더니 23% 뭐 30%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LED 조명 기구에서 눈부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죠. 또 한 가지 LED 조명 기구에서 또 한 가지 색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색온도가 도로 조명 기구에 쓰기가 너무
높아요. 6,000K 이상 나오니까는 이게 뭐 백색 도시도 아니고 너무나 이게 도시가 삭막하게 느껴지고 또 겨울에는 엄청 춥게 느끼고 여름엔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적으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도로 조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 시청에서 잠실대교로 빠지는 길, 천호대교로 빠지는 길, 의정부로 빠지는 길, 통일로 빠지는 길, 뭐 국회의사당 쪽으로 경인로 빠지는 길 이런 간선도로는 세관도로 한 5,000K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선도로라든가 주택가 조명은 우리 인간한테 가장 시 환경이 좋은 3,500K 정도 한다면은 서울을 공중에서 보더라도 이분법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야간이 창출될 겁니다. 야경이. 이런 조명을 통해서 도시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다면 이것 또한 허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전력 대란, LED가 대안이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전력 대란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전력 정책과를 만들려고 참 부단히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검토해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해봤냐면 우리 건축물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발전기를 상시 부하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부하 설비만 고치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원전 1기가 아니라 원전 13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게 이 스마트 조명 도시 구축 용역을 좀 해놨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서울에는 지금 가로등이 18만 등, 보안등이 22만 6천 등, 공원등이 한 5만 여 등 됩니다. 그리고 광고판 조명이 135만 개. 이거는 불법 광고물은 제외하고 그리고 경관 조명이 한 200여 개. 근데 경관 조명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조직이 있어야 파악을 하지 그걸. 누가 파악으로 다녀 그걸. 그 파악이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스마트 그리드화 시킨다면은 넘겨주실래요? 맨 거의 끝에 있습니다. 더 넘겨. 이 스마트 그리드화 시킨다면은 우리가 약 190만 메가와트 또 뭐 전력 그건 디밍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LED 교체한 것은 뭐 130만 메가와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불필요한 시간대는 디밍을 하고 또 꼭 우리가 할 때는 밝기를 조정하겠지만은 그 외 시간은 어떻게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예를 들면은 야 지금 피크치가 얼마큼 올라간다. 그럼 우리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전력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스마트 그리드를 가지고 오프시키겠다 그죠. 물론 일반 가정용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빛 공해가 얼마큼 높은지 낮은지 과도한지 이런 빛들을 측정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하는 예산도 잡아놓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한 같이 과학적인 연구도 계획입니다. 과학성 없는 조명기구 아무리 써봤자 기존에 우리가 실패한 방전등 시대를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실패한 방전등 시대를 우리는 접고 아주 도시의 어둠을 존중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조명의 목적은 사람이 야간에 편안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보호받고 침해에 당하지 않는 즉 어둠을 존중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지금 LED 업체가 그런 걸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고 하는 업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광학성 렌즈를 개발하는 업체를 한 2군데 다녀봤는데 거기서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하는 또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명기구 만드실 때
반드시 한번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조명기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광학성 렌즈 만드는 업체나 또 패키지 만드는 업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조명기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마 숙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시에 정원하는 밤과 또 역동적인 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조명 발전적인 기회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협회에서 LED 조명 보급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계자 여러분께서 나와주셨는데, 일단 LED 조명 시장의 현황,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D 조명은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제품으로 기존 조명 대비 한 50%에서 90% 절전 효과가 있죠. 또 국내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금년보다 한 2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5억 불이 넘는 그런 큰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2060 계획에 따라 기존 조명의 60%를 LED로 교체하게 될 경우, 그 2060 계획이란 말 자체가 2020년까지 모든 조명의 60%를 LED로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대로 될 경우 한 400에서 500만 킬로와트 정도 절전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설비 용량이 8,200만 킬로와트인데요. 그 중에 한 17%가 수치적으로는 조명 비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절전율 50%를 곱하고 60%를 또 조명의 60% 대체하니까 그렇게 하면 한 418만 킬로와트가 되는데, 설비 용량의 증가분을 감안하면 400에서 500만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은 2020년경에는 1,000억 불을 넘는 단위 제품으로는 자동차, 반도체만 반도체보다도 더 크죠. 반도체는 비메모리를 합해야 되는데 1,000억 불이 넘는 소위 공산품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 LED 조명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필립스가 사실은 세계 1위 업체죠. 에 이어서 한 세계 5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봤을 때 한 대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태까지는 광효율이 낮고 가격이 좀 높아서 수요가 부진했고, 보급률은 공공이 7%, 한 민간이 한 1%대에 그치는 그런 좀 부진한 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2012년 올해는 사실 LED 조명이 경제성을 갖추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효율이 와트당 140 루멘을 넘어서면서 민간 금융을 이용해서 절전 차익으로 3년에서 4년 사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한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저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시장 확대가 순차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사용 시간이 24시간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 뭐 지하철장이라든지 그 공공시설에 쓰이는 그런 그 24시간을 사용하는 부분, 무슨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되고요. 18시간, 12시간, 8시간, 이렇게 4시간 이렇게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곳으로는 좀 더 높은 광효율을 가진 그런 LED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빠르면 2014년에서 15년까지도 200 루멘을 넘어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확대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LED 보급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2월 28일 날 녹색이의 보고대회 때 시장 창출을 위한 LED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 민간 보급 확대 그래가지고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LED 보급 사업은
확대하고 수요 확산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또 품질 제고를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 요런 그 주제로 저 녹색이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협회는 지하철장 LED 등기구 또 LED 공장 등 보급 사업 또 형광 램프 대체형 LED 램프 민자 사업 가로등 보안 등 요거는 이제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 등을 정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현재 지하철장 LED 등기구 보급 사업은 핵심 부품인 LED 모듈 그리고 SMPS 전원 공급장치죠. 그래서 품질과 사후 관리를 협회가 5년간 보증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60여 개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보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기도는 작년 2월에 이미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서울시하고는 금년 4월에, 부산시하고는 금년 10월에 또 직접적인 MOU 체결은 없었지만 경상남도라든지 대전시는 MOU 없이도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서울특별시는 18개 구청을 절전 설명회를 했고요. 인천광역시는 7개 구청, 경기도는 6개 시군구, 경상남도는 7개 시청, 3개 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컨설팅이 접수된 곳이 거의 1000개 단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급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이 지하철장 LED 보급 사업의 핵심은 직접 먼저 비용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함과 동시에 LED 기업이 가서 아파트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같이 해서 절약된 전기료분을 절전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 절전 차액을 일정 기간 뭐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3.5년 정도로 3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상환을 하면 그게 협회가 품질과 사후 관리를 보증한다는 그런 그 취지로 해서 이렇게 서로 협조하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뭐 전국에 한 2% 정도 보급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 거쳐서 전부 다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 한번 바라봅니다. 현재 그 나머지 지자체하고도 MOU를 한다거나 아니면 MOU 없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전력 대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실 지하철장이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이 지하철장이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지하철장 전국에 있는 걸 다 바꿔봐야 30만 킬로와트가 채 안 됩니다. 전기 세이브하는 것이. 그런데 LED 공장 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전국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한 1,500만 개의 저 LED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사업 완료할 경우에 한 225만 킬로와트 전력 절감이 가능한데요. 그 밑에 이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500만 개의 한 개 250와트짜리 기존의 메탈 할라이드 등을 100와트짜리 LED 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150와트만큼 절전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서 하면 한 225만 킬로와트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이 공장 등만 보급을 해도 아까 400만 킬로와트 그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걸 보면 공장 등만 잘해도 한 200만 킬로와트 되는데 특히 산업단지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구역이고 또 많은 산업체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다 몰려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 경우도 금년도에 빠르면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요. 내년 내후년 2015년까지 해서 100% 완성을 하게 되면 그냥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사업도 하게 되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게 되죠. 좋은 부품 뭐 만들어내는 대기업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절전관리회사라는 그 개념인데 이 절전관리회사는 주로 B2B나 B2G 시장을 주 목표 시장으로 해서
1차 공략 대상은 전력을 많이 수요하는 또 장시간 점등하는 그런 사업장, 그런 공장, 가급적 24시간에 가까운 그런 조업 시간을 가진 대형 공장이나 물류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1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절전 차액으로 상환을 할 수 있어서 사업 요령은 똑같습니다. 지하철장하고 같이 내 돈 안 들이고 비용 없이 바로 오면 공장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력 사용량을 전력선 통신이라는 그 PLC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과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매 자금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절전 관리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절전 관리 회사의 경우는 1차 사업은 그런 소규모 물량 24시간에 가까운 물량 캡티브 시장으로 중심으로 가고 2차 사업은 이제 공단, 산단공이나 기술 신용 보증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공단 물류 창고 등 대규모 물량으로 그렇게 이제 점차 그 보급 대상을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협회가 정부 또 지자체 산단공 또 기보 언론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맺고요. 절전관리회사라는 것을 세워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 절전관리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좋은 LED 조명을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그걸 공급하고 이걸 또 대기업이 가지고 산업단지에 가서 절전관리회사를 운영하는 형태. 여기에 민간 금융기관이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저희 협회하고 MOU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든지 또 지금 이 상환하는 방식의 팩토링 방식 비슷하게 해서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면 그런 금융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업체들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전기료 절약된 분으로 조명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조명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다 관리가 되고 절전 차액으로 비용도 다 지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의 공장 등 사업이고요. 두 번째 전력대란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면은 정부 및 지자체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로등 보안 등을 꼭 정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자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 완료 시에 가로등 보안 등 전국에 있는 걸 다 교체하면 한 16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 절감이 가능합니다. 요 밑에 근거를 보시면 총 설비 용량 8,200만 킬로와트에 4%에 한 50%를 곱했는데요. 가로등 보안 등이 국가 전체 조명 전력 사용량 중에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조달 가격이 민간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또 예산의 수요는 얼마나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높은 조달 가격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보급을 하게 되면 몇십 년이 걸릴 일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뭔가 이게 빠른 대안이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둘러 간다면 2015년까지는 전국의 가로등 보안 등을 크게 정부 예산 안 들이고도 전부 다 교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또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형광 램프 대체형 LED 램프를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좀 한번 좀 적극 권장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은 형광등이 현재 한 1억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직관형도 있고 FPL이라는 조금 짧은 형태죠. 또 환형 이렇게 둥근 형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 완료 시에 이걸 전부 다 만약에 LED 램프를 교체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한 170만에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계산식이 나와 있고요. 소비자가 기존의 형광 램프를 손쉽게 LED 램프로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 시장 규모가 한 800만 개, 민간이 한 1억 개. 그래서 서두른다면 공공 부분의 경우는 뭐 2014년, 민간 부분도 2015년까지 보급 목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의 정책 과제를 충실히 잘 이행한다면 2015년까지 한 590만 킬로와트를 절전할 수가 있어서 2060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고 전력 대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LED 조명이라는 그 아이템 하나만 충실히 보급해도 전력 대란을 넘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사실은 국민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지금 취약해요. 그래서 LED 조명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고 사실 직접 가서 소비자들을 대해 보면 아직도 비싸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LED 조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좀 낮은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영 TV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서 지하철장 조명, 공장 등 뭐 그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LED 조명 보급을 위한 공익 광고가 좀 많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일단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일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LED 조명 보급 지침을 좀 연내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라 장터에서 구매하는 것 이외에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LED 조명 설치 후에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한번 채택하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정부하고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에도 민간 자본 활용을 적극 권장을 하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이 보니까 지난 2월 28일에 행안부 기재부의 정책 이행 점검 및 향후 대책 내용 중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민간 부분에서는 조명용 전기료의 경우에는 좀 단계적으로 좀 인상을 꼭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전기료를 조명용이나 생산설비, 운전용 등 용도별로 좀 차별화해서 조명용 전기료의 경우는 좀 제때제때 인상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마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여러 거쳐야 될 일들이 있지만 전기료를 지금처럼 다 뭉뚱그려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지하철장 사업 설명회 다녀보니 절전 노력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라는 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LED 조명 보급이 된 경우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 교체 시에 지자체가 경력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급협회 측의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설명회를 마치겠는데요. 질문 사항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제가 좀